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성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도 우리 맡은 연구원들과 이제 연구직 박사님들이 아주 고민하면서 이 주제도 발굴을 했고 영역별로 점수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지금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나와 있고요. 2021년부터 23년도 이 3년 내내 이제 성평등 지수가 전국 상위권을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영역별로 보시면 고용, 소득, 돌봄은 이제 3년 내내 전국 1위와 2위를 앞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으나 약간의 연도별로 변동폭이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2021년도에는 5위였는데 이제 1위, 2위에서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안전 분야는 좀 유감스럽게도 좀 낮은 순위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과 23년의 증가함 특징을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 분야와 돌봄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서 약간의 점수 하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다 보니 이제 순위 측면에서는 한 개 순위 정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은 제발 반영이 돼서 제주 여성들의 삶이 좀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이런 뼈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치 돌봄 사업은 잘 알다시피 민선 8기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고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이용자 수 증가라든지 또 서비스 종류의 확대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이용자 만족도 또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가치 돌봄 사업은 제주도민 누구나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또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체감형 복지를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성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여성 ESG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되게 탄탄하게 도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책 연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탔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성의 직업 훈련을 만들어서 여성 인재들이 좋은 직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과연 도정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런 정책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제주도 내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등 이렇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복적인 탐지 활동을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탐지 활동에 있어서의 이제 사각지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런 조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불법 촬영 기기를 탐지하는 기기들이 되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좀 더 교체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탐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이런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민간 영역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민간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안전점검들을 할 때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런 좀 조항들을 좀 포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관심 갖고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선 8기가 이제 도정이 시작되면서 도청 기획조정실 내에 청년 정책 담당반 그 안에 청년 주권팀을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의 청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그리고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년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그 5년 동안에 141개 과제에 6,727억이 투자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1,950억이 투자됐는데 이거는 그 18년에 그 과거 얘기지만 2018년에 62개 과제에서 356억 투자한 거에 비하면 2023년도에 966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주 지역의 통장, 이장의 여성 비율은 이 46.8%로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이제 통장이 하는 역할과 이장이 하는 역할의 이 차이를 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주는 이 마을 공동체의 그 어떤 특성들이 좀 살아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리장은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통장은 자원을 이제 배분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여성 이장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10%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주는 어떤가요? 네, 손에 꼽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어촌계 구성원도 살펴보니 어촌계 구성원은 여성이 아주 절대 다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어촌계장의 여성 비율은 한 21.6%라고 합니다.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난 11월 5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을 좀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통합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 외국인 주민 정책을 뭐 제도와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고도화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정주와 외국인 주민들의 정주와 사회통합 문제는 이제 이민 정책을 넘어가지고 제주 인구 정책의 핵심 축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재구조화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에서 제시된 이주민이라든가 외국인 정착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다문화 지원 사업 강화는 실제 정책 전개에서 얼마나 포용적이고 형평적인 어떤 형평성 있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의 그 역할이 좀 더 많이 부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클로징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있고요. 이제 대학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1년 있으면 뭐 대학을 간다고 이제 제 품을 떠날 수도 있고 아들은 이제 취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제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특히 딸은 제주가 안전하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제주가 살만하고 그런 청년들, 앞으로 청년이 될 제 아들, 그리고 그런 미래 세대에게 제주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출산 문제 때문에 역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월급을 얼마 받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특히 오늘 이런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제안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3주사회 제주여성 가족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